지난 시간에도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1시간을 훌쩍 넘어가지고 늦었죠. 오늘은 오늘은 짜는 둥 1시간 이내에 끝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경부 후면 어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한 거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왜 두경부 경락이 중요한가. 두경부 뇌를 치료하는 혈자리들인데, 뇌를 치료하는 것이 참말로 어렵거든요.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그에 관련된 혈자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혈자리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만 보면 되게 어렵죠. 경락, 경혈학 책 보면 더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경락, 경혈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머리 후면, 그 후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관상봉합에서 뒤까지를 후면이라고 해요.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혈자리를 찾는데 기준 혈자리가 있었어요. 기준 혈자리가 뭐였죠? 하나는 백회고, 백회, 하나는 신회예요. 그 기준점은 뭐냐 하면은 봉합선이 있다 그랬죠. 관상봉합. 조금 더 다시 보겠지만, 봉합선, 관상봉합이 여기 있고 시상봉합이 이렇게 있는데, 관상봉합과 시상봉합이 만나는 점이 신회고, 그 다음에 백회는 봉합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귀를 접어서 그 이첨, 귀끝 이첨이라고 하거든요. 이첨과 중앙선이 만나는 그 지점인데, 물론 그렇게 잡아야 되지만은 사실은 백회는 에너지가 되게 강해요, 귀가. 그래서 가만히 만져보면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로 열감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약간 저릿저릿한 그런 느낌이 있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뜸을 뜨거나 침을 놓을 때 본인이 알아요. 그 자리가 맞는지, 약간 옆인지. 그만큼 예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회와 신회를 먼저 잡고, 백회와 신회 중간에 전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강간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강간이 혈자리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내려가면 툭 붉어져 나오는 데가 있어요. 툭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시상봉합과 인자봉합이 만나는 지점이었죠. 그래서 신회와 백회를 잡고 그 사이에 전정이 있고, 백회와 강간을 잡고 그 사이에 후정이 있다. 그게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신회와 전정 사이에 정령이 있고, 정령. 그 다음에 전정과 백회 사이에 승령이 있다. 그래서 정령, 승령, 양쪽에 정령, 승령, 그 다음 신회, 백회. 이것이 제일 중요한 혈자리다. 왜 그렇게 여기가 효과적인 자리인지는 조금 이따 구조를 보면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낙각이 있는데, 낙각은 그림으로 봐서는 낙각이 여기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이 경계면이 있어요. 이 경계면. 만약에 책받침을 위에 올려놓는다면은, 그리고 뒤에서 책받침을 이렇게 받친다면은 만나는 지점, 그 경계면인데, 구조적으로 그게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어요. 이 낙각은 대개 이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낙각은 굉장히 신비로운 뇌가 원래 신비로운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뭐 환상을 본다든가 또는 환청을 듣는다든가 또 유체 이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라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뇌를 만져보면 뼈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뼈가 있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얇아요. 얇은 데는 3mm, 3mm니까 얼마나 얇아요. 그리고 아주 두꺼운 데가 1cm, 1.1cm 정도밖에 안 돼요. 두꺼운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하죠. 왜 이게 뼈가 단단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수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수분.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얗게 나오죠.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뼈를 제외한 나머지는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육으로. 물론 위는 조금 다르지만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다시 말해서 뭐 통증이라든가 이렇게 당긴다든가 또 찢어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통 같은 걸 느낄 때는 이 근육에서 일어나는 것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 뒷면에 보면은 아까 백회와 간간 그 사이 후석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간간에서 쭉 내려와서 두개골뼈 끝부분이 풍부예요. 풍부. 그러니까 기준점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앞에 신회, 백회, 간간, 풍부,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씩 혈자리가 있는 거죠. 풍부가 있고, 그 밑에 이 풍부니까 1번 경추와 두개골이 만나는 지점이겠죠. 근데 여기는 근육이 있어서 손으로 잡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대충 그 감각으로 잡아야 되고, 그 1번 경추가 원래 안 잡히는데 그 옆에가 천주혈이 있고 그 옆에 또 풍부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잡나 하면은 여기 있는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 목 뒤에 두 개의 갈라진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반극근이라고 해요. 이렇게 잡아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두껍죠. 제일 두꺼운 근육이에요. 그 반극근의 중앙 지점이 천주, 하늘을 떠받치는 주 기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좀 쏙 들어간데 그 근육 반극근의 끝 지점을 풍부라고 해요. 이 천주하고 풍부가 아니고 풍지라고 해요. 풍지혈은 뇌를 치료할 때 항상 쓰는 자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회, 백회, 정령, 승령, 낙각, 그 다음에 주로 천주, 풍지, 이거는 항상 쓰는 자리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잘 들리십니까? 우리 그 봄선 목사님은 제가 2010년도인가 중국에서 처음 뵈었고요. 한국에 와서도 늘 자주 뵈었는데 지금 해남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오디오 연결이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오디오 연결되라. 짠. 안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연결이 되면은 소개하기로 해요. 선생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이렇게 편두통이 있거나 할 때 네, 근육의 문제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근육이 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네, 통증이 생기는지 네. 알려주세요. 통증은 대부분 이제 신경 문제죠. 예를 들어서 통증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는 통증이 발생한 지점을 느끼잖아요. 여기에 통증이 발생했다. 근데 실제로 통증이 발생한 이 지점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통증은 여기 발생했는데 그 통증의 상황을 신경이 뇌에 보고해갖고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아프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몸의 모든 통증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가락이 찢어졌어요. 상했어요. 그러면 손가락이 되게 아프죠. 근데 뇌는 내 몸의 구석구석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손가락 부분에 어떤 상처가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증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통증을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느끼는 게 아니고, 뇌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증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뇌, 이 두개골, 머리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통증이 발생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그 원인을 어떻게 알아요?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네. 피부 분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음. 혈자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시 기억하면은 신회, 백회, 신화, 백회 사이 전정이 있고 전정과 신회 사이에 정령이 있고 전정과 백회 사이에 승령이 있다. 그 다음에 낙각이 있고 뒤로 넘어가 가지고 풍부, 풍부가 있고 천주, 풍지. 그 다음에 아문이 있는데 아문은 요즘 별로 안 써요. 옛날에는 아문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예, 그 정도로 하고 옆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담경이라서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뭐라 그랬죠? 솔곡이라 그랬죠. 솔곡이 왜 기준점이 되냐면은 귀를 접었을 때에 귀를 접었을 때 귀끝 이점에서 손을 쭉 눌러서 조금 만져보면 근육이 하나 있어요. 얇은 근육. 근육을 밀고 조금 올라가면은 근육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근육을 잡아보세요. 그럼 근육 끝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솔곡이고 거꾸로 내려와서 근육이 끝나는 지점 거기가 각손이에요. 솔곡 각손. 두통을 치료하거나 뇌질환을 치료할 때 항상 솔곡 각손을 같이 써요. 그래서 솔곡을 항상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고 솔곡 각손 그 다음에 솔곡에서 각손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앞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곡빈이라고 있어요. 곡빈. 그래서 곡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침을 꽂아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놔요. 자, 보면은 솔곡, 각손, 곡빈 전부 다 이 근육을 치료하는 혈자리예요. 이 근육과 이 안에 있는 뇌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귀가 있어요. 귀에는 귀 뒤에 귀를 만져보면은 귀 뒤로 가보세요. 귀의 끝 지점에 뒤로 들어가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쏙 들어간 데가 뼈가 두 개 만나는 지점이라서 쏙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뼈가 뭐냐면 하나는 하악골이라고 하는 뼈고 이 뼈, 그다음 하나는 유양돌기라고 하는 뼈예요. 그 사이인데 거기서 침을 넣을 때는 반대 방향 눈 방향으로 반대쪽 눈 방향으로 침을 넣으면은 50ml 침이 다 들어가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귀를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안면신경이 나와요. 안면신경은 이 얼굴 전체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얼굴에는 제일 중요한 게 샘이에요. 침샘. 그 다음에 코에서도 눈에서도 그 다음에 귀에서도 이렇게 샘이 흘러나오거든요. 그 샘이 마르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눈물샘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인공 눈물을 계속 넣고 다니죠. 인공 눈물을 안 넣으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입에 침샘이 안 나오면 입이 바짝바짝 마를 뿐만 아니라 입 안에 염증이 엄청 생겨요. 입 안에 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애기들 특히 애기들 그렇잖아요. 애기들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에 상처가 나면서 막 울고불고 그러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여기 지창에다가 침을 놔주면은 침이 나와요. 예, 그 전부 다 안면신경이 하는 역할인데 안면신경이 예풍에서 나와요. 예풍에서 나와서 1지, 2지, 3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상관 이쯤에서 상관, 하관, 이세, 화류라고 하는데 이 지점에서 3차 신경이 나와요. 얼굴은 전부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지배해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뭐가 지배할까요? 여기는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지배해요. 이 뒤에는 무슨 신경이 지배할까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귀병을 치료할 때는 예풍을 기준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보면 이 블록 튀어나온 볼이 하나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가 이문, 그 다음에 청궁, 청회. 이문, 청궁, 청회. 이문, 청궁, 청회, 이풍, 이 네 가지 혈들이 전부 다 귀를 치료하는 자리이고 또 안면신경을 치료하는 자리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혈자리들만 익히기로 해요. 그러면은 이 혈자리 혈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구조가 항상 골격이죠.
골격. 이걸 이제 다 띄어놔서 입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왜 띄어놨냐면은 이렇게 하면 쉽게 구분이 되니까. 앞면에 있는 골격은 되게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꼭 알아야만 돼요. 눈과 코와 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려면 여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라지에타 역할을 해요. 뇌 속에서는 열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게 열이 많이 나요. 이 속에 라지에타 장치가 있어요. 그 열이 싹싹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히면은 뇌 기능이 정상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빼놓고 앞에 이건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손을 이렇게 잡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쏙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일자로 이렇게 했어요. 그 지점. 그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눈까지 내려오는 이 뼈를 전두골이라고 합니다. 전두골.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뼈가 두정골이에요. 이렇게 만져지는 게 두정골인데 전두골에도 봉합선이 있고 두정골에도 봉합선이 있어요. 전두골 봉합선을 관상봉합이라고 하고 두정골에 있는 두정골 이 두 뼈가 만나는 봉합선을 시상봉합이라고 해요. 시는 화살 시자. 그 다음에 후두골이 있어요. 이게 후두골이에요. 후두골은 뒤에 가다 보면 중앙에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뼈가 후두골이에요. 근데 이제 목 쪽으로 근육이 많이 붙어 있어서 그 속으로 휘어 들어가는 부분은 잘 안 만져지죠. 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고 안쪽으로 많이 휘어 있어요. 이 뼈를 후두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봉합선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봉합이라고 해요. 인자봉합. 그 다음에 이걸 척두골이라고 해요. 옆에 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귀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입을 벌리면 움직이는 뼈가 있어요. 그 위에까지 거기를 척두골이라고 하는데 이 척두골도 두정골과 맞닿아 있으니까 여기도 봉합선이 있어요. 그것을 인상봉합이라고 해요. 인상봉합. 이게 인자는 비늘 인자예요. 비늘 인자. 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게 두정골이에요. 이게 두정골. 그 다음에 이게 전두골이에요. 전두골인데 이게 관상봉합이고. 그 다음에 두정골은 양옆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게 두정골이고 두정골과 두정골 사이에 시상봉합이 있고 이게 후두골이고 뒤 만지면은 톡 튀어나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척두골과 두정골이 만나는 봉합선이 이게 사람 인자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인자봉합이에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척두골과 두정골과 후두골이 만나는 이 여기를 인상봉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는 딱딱하게 하나의 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합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겠죠. 예,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뇌가 교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쪽으로 많이 하는 치료가 두개 천골요법, 크레니오세크럴 테라피라고 두개골과 천골을 연결하는 것들이 전부 뇌잖아요. 이 안에는 뇌가 있고 여기서 쭉 내려가는 게 척수니까 이 두개골과 척수를 조절하는 것이 두개천골요법이라고 해요.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봉합선이 있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가능하다. 한꺼번에 팍팍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유양돌기 아까 예풍 말씀드릴 때 이 하골하고 뒤에 만져지는 뼈 이게 유양돌기예요. 그래서 침을 여기가 예풍 혈자리인데 이렇게 해서 침이 들어가요. 근데 왜 유양돌기를 주목해야 되냐 하면은 목에서 올라오는 모든 근육이 여기 다 붙어요. 여기 흉골과 쇄골에서 올라오는
흉쇄유돌근, 유양이라고 하는 것은 젖꼭지 모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흉골과 쇄골을 연결해서 유양돌기에 붙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 그 근육도 여기 붙고, 또 여기 사각근이 있죠. 사각근도 여기 붙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올라오는 판상근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 붙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지점을, 유양돌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침으로 하지만은 고주파나 또는 양절교 할 때도 여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여기 아주 신비로운 그 근육과 인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봉합선에 대한 얘기가 참 중요해요. 시상봉합 특히. 왜냐면 이 시상봉합은 진단과 치료에 다 쓰이는 봉합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상봉합이죠. 왜 관상봉합이냐 하면은 왕관을 쓰면은 여기 이 자리에 딱 자리하게 돼요. 그런데 시상봉합은 뇌 내부의 상태가 여기 많이 나타나요. 뇌 내부에서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뇌의 활동이 필요한 만큼의 활동이 안 된다는 뜻이죠. 에너지가 부족하면 여기가 말라요. 그래서 여기가 딱딱해집니다. 여기가. 근데 뇌 내부에 열이 가득 차거나 에너지가 가득 차면은 여기가 말랑말랑해지고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만졌을 때 살짝 들어간 느낌, 그게 증상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쏙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만지면은. 어떤 사람은 이게 튀어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10년 이상 엄청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튀어 오릅니다. 이렇게 튀어 올라요. 그리고 뭔가 막 말랑말랑해지고 그랬을 때는, 아, 이분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우울증 그러면은 여기가 들어갈까요? 튀어오를까요? 예, 우울증은 여기가 바짝 말라 있어요.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절주를 계속 해주면 대략 한 달 정도, 하루에 30분씩 한 달 정도 하면은 우울증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증상이 굉장히 완화가 돼요. 그만큼 뇌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그래서 이 지점이 신회고, 이 지점이 백회예요. 그래서 신회와 백회 사이에 전정이 있고, 전정과 신회 사이에 정령, 전정과 백회 사이에 숙령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구멍이 하나 보이죠? 구멍이 있으면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혈관신경 이런 것들이 드나들겠죠? 여기가 낙각입니다. 낙각. 그 다음에 이 시상봉합과 인자봉합이 만나는 이 지점이 툭 튀어나온 지점이라고 했죠. 거기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거기가 바로 강간혈입니다. 혈자리를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네. 두개골을 생각하면 항상 울산바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울산바위. 혹시 울산바위 가보셨어요? 바위에 큰 바위가 그냥 떼떡 올려져 있죠. 그래서 발로 뻥 차면은 굴러갈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발로 뻥 차면은 설악산에서 막 울산바위가 훅 굴러갈 것 같은데, 꼭 그런 형태로 얹혀져 있어요. 이 두개골이. 어디에 얹혀져 있냐면은 1번 경추 이 부분에 얹혀져 있어요. 두개골이. 그냥 이렇게 툭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 두개골과 경추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만일에 근육이나 인대를 다 빼고 보면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네. 그런데 이 두개골을, 머리를 받치고 있는 뼈를 경추 중에서 환추라고 그래요. 환추.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추인데 2번 경추에서 뭐가 하나 톡 튀어나와 있어요. 치돌기라고 해요. 축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축이 올라와 있고 1번 환추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경추를 환추라고 하고 2번 경추를 축추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이 구조가 관절처럼 아주 막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이 부분, 이것이 치돌기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호흡을 주관하는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호흡신경을 탁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호흡신경을 탁 누르면은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돌아가십니다. 목을 조르면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목을 조르면 잠시 기절은 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이 뼈가 부러지면 즉사해요. 목을 매달 때도 목을 매달면 이게 부러져서 호흡신경을 눌러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환추와 축추가 중요해요. 이거를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 운동을 할 때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심하게 막 어떤 사람 굉장히 심하게 하잖아요. 심하게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개골은 이 환추에 울산바위처럼 탁 올려져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추가 7개가 있죠. 7개가 있습니다. 이 경추 7개가 딱 받치고 있는데, 이 경추 7개를 지지하고 있는 게 뭐냐? 그 중요해요. 지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견갑골이에요. 뒤에 있는 견갑골. 지난 시간인가요? 견갑골은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을 조절한다 그랬죠. 등에 있는 모든 근육 한번 기억해봐요. 견갑골을 꽉 붙잡고 있는 능형근, 그죠? 능형근. 그래서 견갑골에서 팔로 연결되는 대원근, 견갑골에서 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견갑거근, 그죠? 그리고 견갑골 앞에는 또 뼈가 하나 앞으로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어깨 밑에, 쇄골 밑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잘 안 잡혀요. 잘 안 잡히는데 뼈가 하나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왔고, 그 튀어나온 뼈가 견갑골의 끝이에요. 오회돌기라고 해요. 그것이 늑골하고 팔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견갑골이 등에 있는 모든 근육, 또 앞에 있는 근육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이 견갑골이 경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는 쇄골이 견갑골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견갑골, 앞에는 쇄골, 이게 이렇게 만나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그래서 밑으로 늑골이 10개가 쫙 내려와 가지고 그 안에 장기, 특히 폐와 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하고 있는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은 흉곽 붕괴가 일어날 수 있죠. 흉곽이 붕괴가 되면은 흉곽의 위치가 바뀌거나 어떤 자기 공간을 못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장기가 문제가 되는데 폐와 심장에 문제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흉곽 출구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혈관과 신경이 눌리면은 팔에 문제가 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뼈만 봤을 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있어요. 이 쇄골과 견갑골. 그 다음에 쇄골은 앞에 흉골로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목에서 뚝 내려오면은 뭐가 푹 튀어나온 게 있죠. 아담세플 있고, 거기서 푹 들어간 자리에서 만져지는 뼈, 그 뼈가 쭉 여기까지 연결되죠. 그 뼈가 흉골이에요. 흉골. 흉골에 연결되어 있는 게 쇄골이에요. 그 다음에 상완골, 그러니까 위팔뼈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지하는 뼈가 뭐냐? 머리를 지지하는 뼈가 뭐냐? 뒤에 있는 견갑골, 앞에 쇄골, 그 다음에 거기에 뼈, 그 다음에 흉골, 그 다음에 7개의 경추.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삐뚤어져 있거나 위치를 이탈하고 있으면은 뇌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육을 보면은 우리는 근육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생각하죠. 물론 따로따로 다 돼 있어요. 근육에 막이 있어서 구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막을 포함해서 근육을 살펴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발바닥까지, 발가락 끝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 머리에 있는 근육이죠. 이게 반극근이에요. 반극근, 여기는 기립근이라고 구분해서 이름은 짓지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중요해요? 팔과 다리를 제외하면, 팔과 다리를 제외하면 여기가 몸통의 끝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여기는 서로 어떤 긴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쪽 분, 이 밑에 근육은 표시는 안 했지만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거든요. 항문과 생식기가 있는 그쪽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근육이 밑에서 탁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육이 왜 약해지느냐? 예, 여기서 약해지면은 약해져요. 치료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 근데 이것이 또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은 밑에 있는 여기 앉으면은 닿는 부분이 좌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좌골에서 예, 햄스트링과 연결되고 예, 비복근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발바닥까지. 앞을 보면은 이게 흉쇄유돌근이죠. 흉쇄유돌근과 이게 흉골이잖아요. 흉골근과 이게 복직근. 복직근이 치골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다리에서 장골에서 대퇴직근, 그 다음 이렇게 봉공근, 옆에 있는 건 대퇴근막 장근, 이게 쭉 연결돼 가지고 발끝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발끝에서 머리를 치료하고 머리에서 발끝을 치료하고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머리를 생각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다. 특히 머리에서 골반 기저근 이쪽으로는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있는 근육. 자, 여기 있는 뼈를 뭐라 그랬어요? 전두골이라 그랬죠? 그럼 전두골을 덮고 있는 근육을 뭐라 그럴까요? 전두근이라 그러겠죠? 전두골, 전두근. 그 다음에 여기 양옆에 두정골이 있잖아요. 두정골을 덮고 있는 근육을 뭐라 그럴까요? 두정근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는 모상근막이라 그래요. 모상근막. 왜? 이거는 근육이 아니에요. 되게 얇아요. 막이에요. 근막. 왜 여기가 근막이냐? 이게 근막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육으로 붙어 있는 것과 막으로 붙어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손만 대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두정근이죠.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만져보세요. 만일에 여기 안에 내부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느껴질 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만져줘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넣고 머리를 만져보세요. 머리를 만져서 마찰을 해보세요.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혹시 느낌의 변화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되게 민감한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에너지의 어떤 변화를 아주 미세한 거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얇은 막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얇은 뼈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뇌가 있어요. 외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침을 놓거나 양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에너지나 또 주변의 에너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생각할 때 어떤 공간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 아주 미세한 차이고 보통은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머리를 통해서 내 내부로 정보가 전달이 된다. 다음에 우리 뇌 공부할 때 이 부분 자세히 공부하기를.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다르다. 다른 데하고 다르다. 에너지의 통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막으로 되어 있다. 모상근막. 그 다음에 이 여기 있는 뼈가 척두골이니까 당연히 척두근이죠. 뒤에는 후두골이니까 후두근이고,
그 다음 후두학은 여기 안 보여요. 방극근, 판상근. 이거는 다음 그림에서 봐요. 우선 전두근과 후두근은 이렇게 있는데 항상 근육의 문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일어나는 데는 통증이 있는 그 부분은 피해자예요.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통증이 어떤 상처가 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직접 느끼는 게 아니라 뇌에서 느끼기 때문에 이게 방사통, 그러니까 약간 떨어진 데서 느낌을 가지게 돼요. 원인이 따로 있어요. 통증을 내가 느끼는 부분은 일단 피해자다. 이 생각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전두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이 이쪽으로 퍼져나가요. 후두골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이제 IMS 하시는 분들의 이론이긴 한데 심통 이론과 굉장히 유사해요. 통증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침자리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모상근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 아니고 근막인데 전두근, 그 다음에 후두근, 측두근 이게 전부 다 모상근막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상근막이 이게 얇아지거나 짧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육보다도 근육이 두꺼우니까 근육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근육보다는 모상근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척두근 마찬가지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방사통이 일어나요. 특히 척두근은 앞에 있는 교근, 우리가 씹는 근육 있잖아요. 이빨을 꽉 다물면은 툭 튀어나오는 뼈가 근육이 있어요. 그 교근이라고 하는데 교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빨에 생기는 어떤 문제가 항상 이쪽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꾸로 이쪽 통증이 이빨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쪽 두근. 그래서 나중에 혈자리를 다시 이제 체크할 텐데 그때에 이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후두하근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모상근막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후두하근. 아까 말씀드렸죠. 두개골은 일경추, 환추에 울산바위처럼 이렇게 턱 올려져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게 후두하근이에요. 물론 이제 인대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후두하근이 그것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역할을 해요. 후두하근은 두개골에서 특히 두개골 안쪽에서 일경추 이름이 뭐라 그랬죠? 환추라 그랬죠? 이경추 이름이 축추라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일경추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보이시죠? 일경추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경추, 축추와 이렇게 축두골, 행돌기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요.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고 두개골과 일경추 사이 구멍으로 쏙 들어가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단축이 되면 짧아지면은 누르겠죠. 혈관을 누르겠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머릿속에는 혈액 공급이 적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그냥 확 적게 되면 삭기질 해버리고 다시 깨어나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뇌는 혈액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혈액의 25%를 써요.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의 25%를 써요. 그래서 후두하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짧아져요. 이게 뭉쳐요. 그러면은 이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스트레스를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지면은 다 잊어버려라. 해지면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내일의 근심 걱정, 오늘 그 수고로 충분하니까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그러면 뇌가 상해요. 안 그러면. 그래서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해가 지면은 저녁이 있는 삶, 편안한 삶, 긴장을 푸는 삶,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나이 드셔서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굴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좋으세요. 성격이 다들. 그죠? 예,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특히 회사에서 임원이 되거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은 중요한 직책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을 해줘야 되고,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아까 봤던 천주풍지라는 혈자리예요. 천주풍지. 천주풍지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아주 자극이 심해요. 자극이 강합니다. 천주풍지라는 혈자리인데 침으로 해도 되고 뜸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양전류, 고주파 또는 진공부항 다 효과적입니다. 아주 다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여기다 진공부항 하면은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거품이 진짜 엄청 나와요. 예, 양전류 가지고 탁 해주면은 이게 싹 풀어주면서 온몸이 긴장이 쫙 풀어져요. 온몸이 긴장이. 예, 그래서 후두하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승모근은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관리자 근육이라 그랬어요. 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근육들이 뼈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를 덮고 있는 근육이 있다. 그 관리자 근육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따라서 천지인으로 나눈다 그랬죠. 뼈를 붙잡고 있는 것은 땅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고, 맨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근육은 관리자로서 천의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근육이 승모근입니다. 승모근은 잘 보시면은 두개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갖고 쇄골의 3분의 1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견갑골, 그 다음에 12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12번까지.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기면은 통증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을 만지면 제일 크게 잡히는 부분이 반극근입니다. 반극근을 흉반극근, 경반극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2번 흉추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흉반극근이라고 하고, 7번부터 여기까지, 흉추 7번부터 머리까지를 경반극근이라고 해요. 7번부터. 그래서 이게 제일 두꺼운 근육이에요. 그래서 탁 잡으면 그게 반극근이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은 아까 후두하근이 먼저 뭉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뭉치는 게 반극근이에요. 반극근이 뭉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뒷목에 주름이 생겨요. 뒷목에 주름이 생긴 사람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 부분 흉반극근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다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 거북목이 생겨요. 거북목이 생긴다는 것은 여기서 충분히 받쳐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 받쳐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근육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대신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목이 생겼을 때 이걸 자꾸 없애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북목이 생겼을 때는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이 뭐예요? 척수에서 나오죠? 후지신경이잖아요. 예, 그러면 후지신경이 눌려있거나 신경절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걸 풀어줘야만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몸에서 응급 조치를 한 거죠. 왜 그렇게 응급 조치를 했을까요? 이게 굳어지니까. 이게 굳어지면은 안에 있는 후두하근도 굳어지고,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동맥, 뒤로 올라가는 동맥을 추골동맥이라고 하는데, 추골동맥이 눌려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뇌는 혈액 공급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가는 근육이 있어요. 판상근이라고 해요. 왜 옆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근육이 있을까요? 이게 당기고 이게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당기고 이게 밀면은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이게 당기고 이게 밀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네, 예, 뭐 그 정도로 아무튼 전부 다 혈자리는 목에 있는 혈자리는 천주풍지 그 두 개 가지고 거의 다 됩니다. 천주풍지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 다른 거는 주의할 게 없는데 침으로 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침을 이렇게 꽂으면 수평으로 꽂아야 돼요. 이걸 머리 쪽으로 이렇게 상사자라고 하는데 머리 쪽으로 이렇게 꽂으면은 그게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연수를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연수 속에는 망상치라고 하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 망상체에 침이 닿으면은 즉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을 꽂을 때는 혹시 우리가 침을 꽂는다면은 수평으로 꽂아야 되고 방향 위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선 이게 동맥이고 이게 정맥이에요. 목에서 이건 어디서 연결되겠어요?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심장에서 연결되겠죠? 심장에서 올라오면은 세 가닥이 생겨요. 한 가닥은 왼팔로 가고 한 가닥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팔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한 가닥은 왼팔로 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한 가닥은 와서 여기서 갈라져서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우선 동맥과 정맥을 비교해 보면 정맥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뇌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는 게 똑같으면 내려가는 것도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서 뭐가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뭐가 많이 생길까요? 뭐가 많이 생길까요? 뇌 속에서 잡념이 많이 생길까요? 의식과 물질은 사실은 동일해요. 예.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많은 물질적인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우선 그런 거 직관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조는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하나는 목이에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목 양쪽 이렇게 만져보시면 톡톡 뛰는 데가 있어요. 이쯤 돼요. 이 갑상연골이잖아요. 툭 튀어나온 갑상연골 옆에 여기서 갈라져요. 갈라져가 하나는 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휘 쪽으로 해서 바깥 근육, 전두근, 척두근, 뭐 두정, 모상근막 이쪽으로 다 연결돼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근육은 뭐 바깥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 뇌로 들어가는 근육이죠. 혈관이죠.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여기서 갈라진다. 이 갈라지는 이 지점에서 트롬본, 그러니까 응고물질들이 많이 생겨요. 응고물질들이. 그래서 여기서 응고물질이 많이 생기면 이것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뇌혈관, 모세혈관을 막는 일이 꽤 빈번하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잘 풀어줘야 됩니다. 이 혈관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동맥인데 동맥은 손대면 안 되잖아요. 손대도 괜찮아요. 동맥은. 근데 어쨌든 침으로 하는 건 되게 겁나잖아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걸 다 풀 수가 있어요. 여기 갑상형을 옆에.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큰 혈관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혈관이고 손으로 만지면 만져지는 혈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팔로 올라가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경추 옆에 횡돌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옆에서 앞쪽에서 절반의 앞쪽에서 본 거라서 혈관이 보이는 거예요. 이 뒤에서 보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뼈가 다 덮고 있어요. 이렇게 횡돌기로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환추고 이게 축추잖아요. 환추 사이로 환추 속으로 이렇게 해서 두개골이 울산바위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 속으로.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 뭐라 그랬죠? 후두하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반극근. 그것들이 굳으면 왜 굳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반드시 굳어요.
굳으면 이게 눌리게 돼 있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언젠가는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여기를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어디로 풀으냐? 구두학은 풀고 반갑도 풀고. 예, 이 구조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1번 환추, 이게 축추죠. 이게 환추, 축추. 두개골이 여기 탁 얹혀져 있어요. 이 혈관이 이렇게 가서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혈관과 여기서 뇌로 들어간 이 혈관 두 개가 나중에 합쳐져 갖고 윌리스 서클을 만들어서 뇌로 딱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뇌에다가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뇌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돼요. 뇌가 비정상이 되면 온몸의 장기가 다 비정상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뇌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로 해요. 자, 뇌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맨 바깥에 있는 이것이 대뇌피질이라고 해요. 피는 껍데기란 뜻이죠. 이것은 이렇게 뭉쳐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대뇌피질은 껍데기다. 우선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뇌는 대뇌피질이 있고 소뇌가 이만큼 붙어 있어요. 대뇌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소뇌라 그러죠. 모든 동작을 계산하는 게 소뇌예요. 만일에 공을 받을 때 공이 저기서 날라와요. 그럼 내가 공을 받으려면은 뛰어가가지고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계산해야 되죠. 뛰어가가지고 발은 어떤 모양을 취해야 되고 팔은 어떻게 취해야 되고 눈은 어떻게, 그러려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동시에 어느 정도 길이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계산하죠. 계산해요. 우리 몸은 아주 정밀한 나노 기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다 계산을 해요. 계산 안 하고 이 공을 탁 잡을 수가 없어요. 공이 날아오는 궤적을 보고 그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잡기 위해서 내가 뛰어가야 되고, 다리 근육은 어느 만큼 길게, 어느 만큼 짧게, 손은 어느 만큼 뻗쳐야 되니까 여기서 어떤 근육을 얼마나 뻗쳐야 되고, 이걸 다 계산하는데 그것을 소뇌가 해요. 소뇌는 저는 슈퍼컴퓨터라고요. 슈퍼컴퓨터. 거꾸로 만일에 소뇌가 망가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요. 그래서 소뇌가 여기 붙어 있다. 대뇌, 소뇌.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쭉 내려와 있어. 이게 뇌예요, 뇌. 이거를 뭐라 그러죠? 척수라고 하죠. 척수 끝이 어디에요? 천골에 있어요. 천골이 뼈가 이렇게 두 개가 탁 붙어가지고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몸을 다 관리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대뇌에서 이러는데, 여기서 목에서 팔로 가요. 팔의 모든 문제는 목이 기원해요. 왜? 팔에 있는 모든 세포를 여기서 파악을 해요. 보고를 받아요. 이 척수에서. 경수죠, 경수. 그리고 여기서 어떤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행동을 여기서 지시해요. 이게 팔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여기서 그 원인을, 첫 번째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다리 보세요. 여기 다리 여기죠. 이 천골, 그 다음에 요추, 여기서 다 내려가죠. 요추 1번부터 천골까지 이 부분에서 다, 다리의 모든 문제, 발가락 끝, 발바닥, 발등, 무릎,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은 통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도 전부 여기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은 팔을 관리하고 여기는 다리를 주로 관리한다면은 이 속에 있는 건 뭘 관리할까? 이 척수. 이거는 뭘 관리할까? 예, 이것은
오장육부를 관리해요. 그래서 여기 파란 점들이 보입니까? 파란 점. 예, 이 파란 점이 오장육부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것들이 1차적으로 척수에서 또는 흉수에서 문제를 다 해결하죠. 오장육부의 문제를. 그게 암이든 그게 뭐 위장병이든 간의 병이든 뭐 방광염이든 신장염이든 전부 다 1차적으로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보고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쭉 해서 예, 뇌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뇌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운동 영역은. 근데 내장 신경 저리 이렇게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시상 하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 어떤 병이든 간에 뇌를 같이 치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 하면은 이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마 다 배울 텐데 고려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 치료가 정말로 중요해요. 뇌 치료는 뇌 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온몸을 치료하는 것이다. 뇌를 거꾸로 말해서 뇌를 튼튼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병 치료가 회복이 더 잘 되겠죠. 안 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게 암이든, 그게 뭐 간염이든, 신장병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뇌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발가락이 부었어요. 발바닥이 아파요. 그럼 뇌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뇌와 연관이 있다. 뇌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척수가 제 역할을 다 하면은 우리 몸에 병이 안 생기는 거다.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세포가 하는 역할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요. 세포가 하는 역할을 보면은 그 신경에서 일어나는 이제 시냅틱 프로틴이라고 하거든요. 시냅틱 프로틴. 약 천여 가지가 지금 발견되어졌는데 신경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작용이 몸에 있는 모든 병증을 다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치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이 안 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 3번이 안 되면 4번. 엄청나게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와 척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잘 된다. 이걸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게 이제 뇌니까, 뇌를 보면은, 그럼 뇌는, 자, 이거,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는 느낌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뇌를 아는 거와 뇌를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 이 구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말씀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밑에가 뭘까요? 이 밑에는 척수겠죠. 척수가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두개골뼈 안쪽이에요. 두개골뼈 안쪽.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가 이만한 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뇌간이라고 해요. 간이 줄기란 뜻이에요. 뇌간. 뇌간은 원래 여기 연수, 교뇌, 다리란 뜻이에요. 중뇌 이렇게 나눠져요. 뇌간은 연수, 교뇌, 폰스, 중뇌, midbrain. 엄청 중요하죠. 생명활동에 제1차적인 생명활동이 여기서 다 끝나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만 있어도 동물은 살아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모가지를 비틀었어요. 비틀은 게 아니라 모가지를 비틀었을 때 냈어요. 상상이 되시죠? 닭이 모가지가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닭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만큼 던져놓고 자기 일을 봤어요. 닭을 잡으려고 보니까 닭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저만큼 막 뛰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 없는 닭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한테 구경시키면서 돈을 받고 그랬어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까지만 있어도 동물은 살아요. 여기까지. 실제로 이것만 있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뇌줄기라고 해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뇌줄기. 그래서 뇌관이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소뇌, 이것이 소뇌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소뇌. 소뇌가 모든 동작, 이게 참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나 신비롭고 대단해요. 그 다음에 간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뇌줄기고 그 다음에 이게 소뇌고 이게 대뇌니까 뇌줄기와 대뇌 그 사이를 간뇌라고 해요. 간뇌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간뇌 속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간뇌 이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제가 따로 떼놨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걸 시상이라고 해요. 시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파란색 이거 뭘까요? 이게 바로 뇌실이에요. 뇌실. 뇌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뇌척수액을 만든다. 뇌척수액을 하루에 450ml씩 만든다.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고. 이게 중요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는 혈액순환. 혈액이 부족하면 안 돼요. 하나는 뇌척수액의 순환이에요. 뇌척수액의 순환. 이게 여기 이만큼 들어가 있고, 이걸 시상이라고 하는데, 시상이 들어가 있고, 그 바깥에 시상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변연기라고 해요. 변연기. 이 밑에 있는 이게, 히포캠퍼스 뭐라 그러죠? 까먹었다. 이 단기 기억을 만드는 데죠. 이 밑에 이 부분이 시상 하부고, 여기가 사실은 우리한테 있어서 건강 관리 제일 중요해요. 특히 장부와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이 위에 덮고 있는 게 대뇌예요. 그래서 크게 뇌는 우선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뇌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 편에 소뇌가 붙어 있고, 전체를 덮고 있는 게 대뇌가 있고, 그 사이를 간뇌라고 하고, 중간이니까 간뇌라고 하고, 간뇌의 바깥을 덮고 있는 게 변연계. 변연계라는 게 옆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만 우선 기억하십시오.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깊이 공부할 거니까요. 근데 이거 알고 나면은 무엇이든지 공부하기가 되게 편해요. 뇌를 알고 나면 공부하기가 엄청 편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선 뇌실에서 뇌척수액을 만들어요. 우리는 뇌 혈액순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뇌 혈액순환이 안 됐다. 뇌 혈관이 터졌다 그러면 막 큰일 나죠. 그런데 여기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져 가지고 척수 전체를 돌고 뇌 전체를 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한데도. 혈액도 물론 중요한데 뇌척수액이 흐르면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뇌척수액이 부족하잖아요. 뇌척수액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의식을 못 차요. 의식이 없어져요. 기절해요. 의식 불명이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뇌실에서 뇌척수액을 못 만드는 거예요. 뇌실에서 뇌척수액을 못 만들면 의식 불명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뇌 신경능 추구 세포를 못 만들어요. 뇌가 손상되거나 몸에 어떤 세포들이 손상될 때 그걸 치료하지를 못해요. 이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보세요. 3살 된 아이인데 정상적인 아이는 뇌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맨날 구박받고 그런 아이는 뇌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뇌실이 변형이 돼요.
그 뇌실, 뇌척수액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뇌척수액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요. 이게 굉장히 귀한 자료라고 해요. 왜냐하면 뇌척수액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MRI로 잘 안 찍혀요. 근데 MRI로 이렇게 찍어냈어요. 자, 여기가 뇌실이에요. 여기 뇌실. 뇌실에서 만들어졌고 펑 뛰는데 뇌 전체를 흘러요. 뇌 전체를.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 척수잖아요. 척수 전체를 흘러요. 이 동작을 누가 시키겠어요? 뇌척수에게 순환을 누가 시키겠어요? 혈관이 시키는 거예요. 뇌척수에게 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심장의 혈관의 힘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뛰는 거죠. 펑. 혈관이 펑 뛰면은 뇌척수에게 늘어졌다가 펑 이렇게 뛰는 거죠. 그래서 뇌척수액 때문에 이게 뇌가 되게 가벼워요. 뇌척수액이 순환이 잘 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머리를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되게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뇌가 약 1.4kg이거든요. 뇌의 무게가. 그런데 뇌척수액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50g 밖에 안 느껴져요, 원래. 두개골 뼈를 빼면 50g 정도밖에 안 나가요. 뇌척수액이 잘 덮고 있기 때문에. 뇌척수액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잘 안 되면 머리가 되게 무거워요. 그러면은 그때 큰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환자한테 큰일 났어요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잘 안 됐다 그러면은 뇌신경세포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뇌척수액이 뇌혈관보다도 더 중요하다. 물론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지만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잘 막히냐면, 여기 잘 막혀요. 여기. 이 부분 잘 막혀요. 이쪽 부분도 잘 막혀요. 여기는 또 잘 새요. 잘 새가지고 이게 코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뇌척수액이 새서 코로 나오면은 굉장히 어지러워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뇌척수액이 굉장히 중요하고, 뇌척수액이 잘 생성이 되고 매일같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잘 순환이 되면은 뇌세포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뇌를 치료할 때 뇌실을 잘 자극해서 뇌척수액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혈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만 더요. 매일 만들잖아요. 매일 만들면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매일 만들면 여기가 정맥동이라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정맥으로 흘러 들어가요.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뇌척수액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만 있을까요? 물론 뇌를 청소하니까 뇌 속에서 뭐 여러가지 불순물들이 생기겠죠. 그것도 다 청소를 해요. 특히 밤에 잠잘 때 그걸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걸 깨끗하게 청소하면은 치매가 안 걸려요. 알츠하이머도 안 걸리고 그래요. 잠을 지속적으로 못 자면은 뇌 청소가 안 돼요. 뇌는 매일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누가 청소하냐? 뇌척수액이 청소해요. 근데 청소만 할 뿐만 아니라 뇌척수액 속에는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소수, 극소량이지만 있어요. 그것들이 또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뇌척수액은 매일 만들어져서 매일 몸 전체로 퍼져나간다. 이런 거. 대뇌피질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대뇌피질 그러면 아까처럼 뇌 전체를 덮고 있어서 엄청 크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피질, 말 그대로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게 대뇌예요. 이게. 그럼 이 안에 있는 이런 뭐래? 우리가 여기가 뇌 줄기가 있고 여기를 간뇌라고 했으니까 간뇌. 대뇌피질이 이게 전체가 대뇌피질인데 그게 아니라 이것만 대뇌피질이에요. 이것만. 이거 두께가 1.5mm에서 4mm예요. 1.5mm. 되게 얇아요. 엄청 얇아요.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회백질이라고 하고 이걸 백질이라고 하는데 뇌 속에는 이거는 구조체이기도 하고 대뇌 피질에 영양분을 주고
또 대뇌피질을 수리하고 보조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를 성상세포 또 글리아세포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사실은 성상세포, 글리아세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것은 피라미드 세포라고, 대뇌피질은 세포의 핵들이 모여 있어요. 신경세포의 핵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후에 뭐가 덮고 있어요? 뼈가 덮고 있어요. 제일 두꺼운 게 1cm고 어떤 거는 3mm예요. 예. 거기서 대뇌피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단단한 뼈가 있지만은 대뇌피질 여기에 영향을 이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대뇌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한 거다. 그러면은 예, 커넥텀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해요. 자, 뇌줄기에 12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게 전부 얼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다 빼고, 어쨌든,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얼굴, 다 관리해요. 그냥 읽어만 나갈게요. 후신경, 여기 바로 밑에 후신경이 여기까지 쭉 나와 있어요. 후신경, 그 다음에 시신경, 그 다음에 동안신경, 활차신경, 그 다음에 외전신경, 눈동자로 움직이는 신경이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면신경, 이게 안면신경, 이게 3차신경, 그 다음에 예, 설인신경, 설하신경, 이게 전정와우신경, 부신경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얼굴 전체를 다 관리한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굴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얼굴에 생기는 문제가 많거든요. 눈 문제, 코 문제, 뭐 비염, 뭐 축농증, 또 이빨 문제, 뭐 입속에 있는 문제, 혀 문제, 목 문제, 얼굴 피부 문제, 귀 문제, 전부 다 누가? 뇌줄기가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장기를 척수에서 처리하듯이 여기서 다 처리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양절유역법이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나오는 10번 베이거스 미주신경이라고 해요. 미주신경은 오장육부 전체를 다 관리해요. 오장육부 전체를. 그 미주신경이 어디로 내려와요? 목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 관리한다. 아니, 아까 뭐 시상하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시상하부로, 부교감신경은 미주신경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물론 이제 원기기와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두통, 그 두통이 왜 오느냐 이거예요. C2, 3, 4, 5, 6, 7. 이 중에서 5, 6, 7 경추 5, 6, 7번은 팔로 가요. 경추에서. 그런데 2번은 뒷머리 강간에서부터 두정골이죠. 여기서부터 이마까지. 시상봉합까지. 이마는 3차 신경 관리하니까. 이 부분의 모든 통증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C2, 2번 경추신경에 있다. 3번 경추신경은 중간, 4번 경추신경은 목이에요. 그럼 1번 경추신경은 어디로 갔지? 1번 경추신경은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목이 두통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다. 목에 있는 신경이. 아까 우리가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은
얼굴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경추 2, 3, 4번이다. 그래서 목부터 찾아봐야 돼요. 원인을 목에서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두통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기는 해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이걸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아까 우리 봤던 거 다시 한번 이제 구조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봐요. 이게 뭐가 있어요? 신회, 여기에 시상봉합이 있죠. 아니, 관상봉합. 관상봉합. 그러니까, 그 다음 백회는 봉합선이 없지만은 간간이 있고, 그래서 신회와 백회는 봉합선이 있기 때문에 대뇌 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침으로는 조금 약할 수 있는데, 특히 고주파나 양절류로는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뇌실이잖아요. 왜? 뇌척수에게 생성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신회, 백회, 정령, 성령 이 네 군데와 이 뒤에 있는 솔고 이 혈자리를 가지고 뇌척수액, 대뇌피질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목에 있는 풍부, 그 다음에 이게 풍부죠. 풍부, 그 다음에 천주, 풍지, 풍부, 천주, 풍지 이 혈자리들은 목에 있는 근육들, 특히 2번, 3번 신경, 그래서 뒷머리 통증, 옆머리 통증 전부 다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후두하근, 다시 말해서 추골동맥, 뇌로 공급되는 추골동맥이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 옆에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솔곡이 기준점이라고 했죠. 솔곡, 각손, 그 다음에 이 곡빈, 이 세 가지 혈자리가 이 속에 있는, 여기가 인자봉합이잖아요. 인자봉합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증은 2번, 3번에서 올라와요. 경추 2번, 3번. 네. 그런데, 옆에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변연계라고 있어요. 그 변연계를 포함해서 그 옆에 있는 대뇌피질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언어 영역, 말을 잘 하게 하고, 말을 잘 구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각과 청각의 통합하는 영역, 그 부분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걸 치료할 때에 이 혈자리를 쓴다. 이 부분이 침을 넣을 때는 굉장히 기법이 좀 다양하지만은 양절류로 할 때는 되게 쉬워요. 귀는 귀와 안면신경은 이풍, 이문천공청이. 자, 그렇다면은 어떤 치료법이 있나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뇌척수액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것인데 그냥 좀 빨리빨리 보실게요. 뇌척수액이 그러니까 척수 전체, 뇌에서부터 척수 전체를 다 흐른다. 예. 뇌를 전체적으로 감싸고서 흐른다. 그래서 뇌의 무게를 줄인다. 이 안에 있는 게 뇌실이다. 뇌실에서 만들어진다. 예, 뇌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척뇌실이라고 해요. 척뇌실. 옆에 있으니까 척뇌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3뇌실이라고 해요. 이거 제4뇌실. 척뇌실 두 개니까 척뇌실, 제3뇌실, 제4뇌실. 이게 전부 다 이 속에서 척수액을 만들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냐 하면 이 혈관이 만들어요. 이 혈관, 백락부천. 우리는 이제 척수에 대해서 뇌를 청소한다, 뇌 신경세포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만 갖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논문들이 그거예요. 거기서 신경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 지난주에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떴어요. 신경줄기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 뻔했어요.
원래 정자 난자가 있어야 수정세포가 되잖아요. 신경줄기세포를 가지고 정자 난자 없이 그걸로 가지고 어, 배아를 만들었어요. 배아를 만들어갖고 자궁에 착상을 시켰는데 착상이 안 돼갖고 실패를 했는데 착상이 왜 안 됐겠어요? 플라센타 그 태반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줄기세포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건데 거품 보이죠? 뇌 치료할 때 여기다 하기도 하고 이 뒤에 강간혈에다가 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는 뒤에 풍부 쪽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생각해봐요. 이 거품은 뭐예요? 거품 속에 뭐가 있어요? 기체죠. 기체. 거품 속에 기체죠. 기체는 뼈를 뚫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없어요. 혈액 속에서 독소가 기체 형태로 한 250가지 정도가 녹아 있어요. 근데 이제 몸에 이제 항암을 하거나 또 암세포가 많거나 몸에 병이 생기면은 그 기체가 많이 생겨요. 주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 다음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 외에도 많아요. 염소도 있고.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제가 실험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기체 중에서 제일 작은 기체가 수소기체거든요. 수소기체는 철판도 뚫고 나가요. 철판도. FE잖아요. 철판. 철이 이제 철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결합되어 있는데 그 사이 구멍으로 수소는 뚫고 나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운반할 때에 그 용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수소는 워낙 작기 때문에 그건 쉽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나 또는 활성산소 같은 건 어떨까요? 철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개골 정도의 뼈 조직은 충분히 가스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미세혈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일 테고 그 다음에 이 뇌 속에 있는 혈관에서 또는 가스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걸 실험한 거죠. 압력을 그냥 일반적인 압력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한 압력이에요. 1기압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혈관 속에 있는 가스를 뽑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어쨌든 뇌 속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에너지를 쉽게 전달할 수가 있다.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이걸 막 갈라야 되고 뚫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후면 그 경혈을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두경부 전면 경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목사님 혹시 얼굴 보여줄 수 있으세요? 김영하 목사님,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이니까 잠깐 소개 좀 하고 넘어갈까요? 끝낼까요? 다음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9시 반이네. 어떡하면 좋냐. 저는 한 30분 지나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아이고, 못 고치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